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좀 쉬시다 다시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2월 연말 연시 사실 좀 들뜨기 쉬운 분위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들뜨기도 굉장히 어렵고 요즘 여의도는 뭐 상권이 얼어붙을 네, 정도로 그 그죠? 정도. 네, 포장마차도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회식도 잘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이 뭐 시장 영향일 수밖에 없겠는데 12월 시장 들어서자마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12월 후반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12월을 말씀드리자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자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12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코스피 월별 상승률을 보면요. 3% 평균적으로 3%를 기록하면서 1년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월변 상승 확률,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나 봤더니 83% 가장 높은 상승 확률을 기록했는데요. 2001년 이후 12번 중 10번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950년 이후 미국 S&P 500의 월별 데이터를 보면은 12월 평균 수익률이 1.7%로 가장 높았고, 그리고 상승 확률도 76.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12월 효과는 단순히 계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불거지고, 그에 따라서 수급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펀더멘털 모멘텀이 가세하면서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12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뭐 긍정적인 12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반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0월 고점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급 부담을 크게 덜어냈고 경기 모멘텀이 재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61선, 21선이 위치해 있는 한 201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급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뭐 10월 고점을 보면은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국내 펀드 환매 압력이 강화되면서 뭐 고점 돌파 시도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엔 좀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매물 소화, 그러니까 잠재적인 펀드 환매 압력을 굉장히 많이 해소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이후 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일평균 펀드를 해지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1846억이었고요. 순유출, 그러니까 펀드 해지했던 규모랑 유입됐던 규모, 그 차이를 봤던 순유출 규모는 104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등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장중에는 2050선을 돌파 시도하는 등의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펀드 해지 규모는 816억 원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조정 과정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일평균 순유출 규모도 3억 원대,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규모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과거 1950선 이하, 그러니까 1950선이 밀리면은 유입되었다는 주식형 펀드 자금이 최근 들어서는 2000선대로 사경 조정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동안 반복돼 왔던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5.6조, 그러니까 8월 말 이후 11월 초까지 5.6조 원의 펀드 환매 압력을 견뎌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프로그램 매매가 12월 달에는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를 보신다면은 12월 달에는 꾸준히 매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배당 매력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익 매매에서도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향후
연말 그리고 연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춤했던 외국인의 매수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EPFR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마켓 플로어를 집계라는 그런 주식형 펀드에서의 주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그동안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턴어라운드 할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로도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증시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초순 중순까지 매물 압력을 어느 정도 소화한 상황에서 굉장히 수급이 되게 얇아졌고 그리고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수들이 불거지고 그러므로 인해 프로그램 매수세와 외국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은 조금 실타래가 엉킨 것이 풀릴 수는 있는데, 자, 재료를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이 또다시 불편하게 하고 있죠. 일본식 대규모 양적 완화. 물론 그들은 이 디플레이션 탈출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엔화 약세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또다시 연말이 다가올수록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원화는 상대적으로는 강세. 뭐 시청자분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언뜻 와닿지 않지만 자꾸 언급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엔화에 대한 엔원 재정 환율 100엔당 1,030원대가 깨버져 버렸고 한 달 만에 50원 툭 떨어져 버렸거든요. 자, 변동성이 큰 거는 환율 시장에서 좋지 않은데 이것이 리스크 복병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셨듯이 12월 코스피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변수 그리고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엔화 약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00엔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원엔 환율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연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2014년 4월 달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를 앞두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엔화 약세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주식 순매수는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엔화 약세 속도,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속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가장 큰 복병이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상반기에 엔화 약세가 진행되었던 구조랑 최근 엔화 약세 구조랑은 좀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반기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유로 강세와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합이 잘 이루어지면서 가파르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유로 약세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전 상반기 때 급등세를 보였던 엔달러 환율 구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105엔대에서는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또한 최근과 같이 가파른 속도보다는 좀 속도가 완화되면서 시장 자체 흐름의 부담은 월 말로 갈수록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엔화 약세는 분명히 12월 코스피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병이고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엔화 약세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인데요. 최근 글로벌 경기 구조라든지 환율 구조를 본다면은 이런 속도는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105엔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 모멘텀, 우리 국내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지요? 일단 2013년 12월은 아마 2014년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소재, 그리고 산업재,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재, 산업재,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 모멘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익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왔고 2013년 실적에 대한 부담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좀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11월 부진에서 벗어나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감안하실 부분은 철강업종, 타이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춘절 수요를 반영하면서 리스타킹이 12월부터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12월에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본다면은 5년 모두 12월에는 철강업종이 아웃퍼폼하는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확률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유럽의 경기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경우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타이어 수요가 자동차보다도 눌려있고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측면에서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타이어 업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도 업종이라 볼 수 있는 화학, 조선, 은행 업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시는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의 모멘텀 플레이로서는 철강과 타이어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